지난달에 이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교육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2월, 3월, 4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서비스는 케어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케어 서비스를 진행해도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생긴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을 하는지, 기저귀 케어를 하든지, 식사 케어를 하든지, 무엇을 하는지 보다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라서 서비스의 질이라는 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케어의 서비스 질은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에요. 그냥 성격 좋아서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전문가로서 플로로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문직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저번에도 봤는데 밑에 보시면 지식, 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누가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학습이라든지 선생님들도 요양보호사로서 공부도 하시면서 경험도 많이 하시면서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누가 할지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게 지식, 기술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태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떻게 하는지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대충 할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서 있게 마음을 담아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달라서 달라지는 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밑에서 보셨던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실제로 눈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전문가로서 해야 하는 거, 이것까지 할 수 있어서 프로다, 전문가다 말할 수 있다는 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거는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들께 나눠드렸던 거는 전달하는 기술의 체크리스트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를 돌아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이따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케어 서비스라는 것을 질을 확보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도 전달 소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고 연락 상담의 기본. 이거는 전달 방법의 세 가지 주요한 요소,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 보고 재개라고 해서 지금 우리 리하원에서 하고 있는 리하원에서 어떻게 보고 연락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은 서비스 나가실 때는 혼자 하고 계시지만 저희 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계시고 다른 직종분들도 다 배치가 되고 있어서 뭐가 있을 때는 팀으로 움직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보고 연락 상담 기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해야 하는 보고 연락 상담의 목적이랑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용자분의 안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업무 효율화라고 있어요. 네,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보고는 업무 내용이나 지시에 대한 수행 결과 그리고 경과를 전달하는 거. 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 중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뭐 오늘 이렇게 일을 했다. 뭐 태그도 찍어주시고 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다. 그런 것도 보고 해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락라는 거는 뭐 동료 그리고 팀 안에서 아니면 뭐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연락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연계하는 거 아니면 사람을 같이 연계하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 연락이라고 하죠. 네, 어르신 오늘 어땠어요? 뭐 아침에 일했어요. 오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놉스를 통해서 연락해 주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런 거 연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거는 방법을 모를 때, 판단을 고민할 때, 아니면 정보가 필요할 때, 뭐 서로 정보를 공유할 때도 있지만,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그 연락하고 상담하실 때도 있죠. 그런 부분이 상담이라고 해서 과제를 공유하면서 좋은 지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간단하게 이것도 볼게요. 우선 보고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보고는 첫 번째 지시를 받은 업무의 경과는 반드시 지시를 낸 사람에게 보고를 한다입니다. 네, 뭐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보고할 때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지만 뭐 다른 선생님한테 보고를 뭐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 확인하고 싶은 사람한테 확인을 할 수 있게 보고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두로 보고할지 아니면 문서로 보고할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상태에 적당히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태그에 특기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거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전화나 놉스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실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두 보고랑 문서 보고는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구두로 보고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쵸. 빨리 간편하고 빨리 그때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도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간편하고 빨리 할 수 있고 반응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구두 보고의 좋은 점. 그러면 조금 디메리트라고 하죠.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서로의 시간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센터에 전화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또 다른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 떨어질 것도 있고 그리고 보고 그냥 통화 아니면 구두로만 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기억에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증거가 안 남는다라는 부분도 구두 보고의 디메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보고는 좋은 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문서로 보고하거나 문자나 놉스나 그런 걸로 활용해서 보고를 하면 일단 보관할 수 있죠. 증거가 남고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내용 정리를 해서 보낼 수 있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문서 보고의 좋은 점. 그러면 디메리트 안 좋은 부분은 뭔지 그거는 그냥 문자 놉스를 보내면 바로 반응이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그 반응이
어떨지는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작성하는데 시간 조금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비밀이 있으니까 구두로 보고 하는 게 좋을지 문서로 보고 하는 거 좋을지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선생님들 판단하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단시간 걸릴 업무의 경우 중간 결과를 보고한다. 예를 들면 조금 연장해야 한다. 근무 시간이 연장해야 됐다. 그런 거는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 트러블, 클레임이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는 사실과 본인 위경, 주측을 구별하고 그걸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르신 생각인지 선생님 생각인지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어르신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아침에 잘 못 차서 그럴 것 같아요 라고 그 사실을 구분하고 말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결과부터 보고하고 경과나 상황 설명은 사실을 기반으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고요. 연락,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는 포인트죠. 연락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법무연락 서비스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일정이나 스케줄 변경이 있었을 때 그리고 서비스 내용 조금 바뀌었을 때 그럴 때는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청 상황, 보호자님 요청 상황이라든지 어르신 요청 상황이 있을 때 또 바로 센터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에 주요하는 부분은 연락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연락할 때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를 필요성을 생각하고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랑 마찬가지고 구두로 할지 문서로 할지 그런 부분은 방법을 선택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재확인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센터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지 그렇게 누가 제3자가 들어갈 때는 바로 센터에 확인하거나 보호자분한테 확인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지 정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OW2H를 명확하게 하고 연락한다 라고 있습니다. 자, 5W2H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오늘은 꼭 배우고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5W2H라고 해서 연락하거나 기록할 때 필요한 정보예요. W가 언제, when,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H는 how랑 how much인데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하거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하실 때도 그렇고 이것만 기록해 주셔도 충분한 정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하는지 이거를 기록할 때 아니면 연락할 때 보고할 때 정보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이라고 있어요. 상담은 어르신이랑 같이 상담할 때도 있고 보호자분 상담할 때도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 선생님들께서는 1대1로 케어를 하셔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혼자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책임감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는데 일단 혼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센터에도 많은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 보고 연락을 해주셔서 바로 상담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인 생각이나 대책을 준비하고 상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대책까지 준비하고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상담 목적을 명확하게 이루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상담 방법을 정리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2번, 3번, 4번을 안 하고 그냥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고 그냥 불만밖에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불만으로 바뀌어버릴 경우가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하면 나중에 이렇게 상담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내용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이래요 라고 좀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다시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연락, 상담 이 세 가지를 배우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달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반무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실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다 연결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모든 정보가 갈 수 있게 그렇게 정보를 모아주시면 좋겠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이혼자 보호자분 이렇게 연락할 때도 있지만 그런 정보들이 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필요할 때 저희 간호사나 재활팀에도 연계하면서 뭐 운동 조금 필요해요 라고 하면 운동적인 것들 방문 같이 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조금 뭐 혈당이나 혈압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그런 요청이 있으시면 간호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그 어르신의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 같이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회복지사 선생님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뭐 공단이라든지 사회 자원이라고 해서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도 사회복지사 선생님 잘 찾아주시니까 모든 것들을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이렇게 모아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공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하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사고, 아까도 나왔지만 사고, 트러블, 클레임을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단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 혼자 계셨을 때는 보호자님나 아니면 센터에 연락해주면 가능하시면 둘 다 연락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센터에서 보호자분한테 연락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생기면 연락해주시고, 근데 그때도 일단은 주의하는 거는 어르신 3명 우선으로 핸들하는 거. 네.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는데 센터에 전화해야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떤지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에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외상이 있는지 아니면 체형, 바이탈 뭐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괜찮으신지, 그리고 증상이 있는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거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그 직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뭐 한 2시간 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낙상하셨는데 괜찮은지 지속적으로 경과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응급 상황, 진짜 응급 상황이 되시면 뭐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경과를 확인하면 좋을지 이런 판단도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센터에서 전화해 주시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과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라고 아니면 집에서 조금 상황 볼게요 라고 센터에 연락해 주시면 센터에서 보호자님 연락하고 나중에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달한 보고 체계라고 해서 응급실 대응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으시면 나중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통해서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팀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확인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확인하는 부분이죠. 기록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 전화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자면 구드, 문서, 놉스 이렇게 저희가 리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구드로 하는 거는 뭐 전화 아니면 면담. 선생님들도 가끔씩 센터에 사무실에 와주셔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렇게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모니터링 가셨을 때도 구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문서. 이거는 선생님들 쓰고 계시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급할 때는 문자로 남겨서 보내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드 문서 아까 이야기했던 보고 연락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는 놉스라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잘 사용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는데 이것도 놉스라는 것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다 기록 남으니까 기록하는 것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때도 뭐 이렇게 센터랑 소통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끼리 소통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이렇게 저희 리하원에서는 세 가지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고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록 부분. 네,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산대표나 기록지라든지 잘 쓰고 계셔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기록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록 목적은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네, 이용자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 어제는 어땠는지 그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도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록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다직종 연계 보호자분이랑 그리고 외부 연계를 할 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동일된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록이 없으면 선생님 쉬시는 날에 혹시나 다른 선생님이 가셔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런 거 지난주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보고 다른 선생님을 가실 때도 있으니까 그런 기록 꼼꼼히 해주시면 어르신 상태를 다른 사람 봐도 확인하고 같은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내용 확인하는 거, 케어의 질을 향상하는 거.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가 남아있으면 확인하고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 상황에 맞는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의 증거,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라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가 났을 때 평소에 이렇게 케어를 했었으니까 라는 증거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기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도 잘 작성해 주시고 계시지만 기록을 잘 이 5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5W, 2H
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록 포인트인데, 주관적인 정보, 어르신 상태라든지 어르신의 말이나 행동, 그런 부분을 기록하는 것도 있고, 객관적인 정보, 예를 들면 체온이 어땠다, 뭐 식사 어느 정도 했다, 몇 박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정보도 기록에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위에 있는 주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봤을 때 분석, 네, 평가, 네, 어제 오늘은 식사를 다 드셨는데 오늘은 많이 안 드셨다. 그거는 왜 그럴까라는 거. 예를 들면 어제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식사보다 좀 피곤해서 잠을 주무셔야 한다, 쉬셔야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설사하셨으니까 식사를 좀 못하신 것 같다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런 위에 있는 기록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설사를 하셔서 식사를 못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선적으로 설사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약을 좀 드시고 내일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것들이 다 계획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들었지만 이런 방법도 활용하면서 기록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센터도 그렇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록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난달에도 저희가 드려서 체크를 했지만 이번에는 전달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15가지 있어요. 체크해 주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만점. 어떻게, 체크 없어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 체크가 많이 없으면 지금 커뮤니케이션 잘 하고 계시는 거고, 혹시나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조금 신경 쓰거나 좀 노력을 하시면 더 전달을 하는 방법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작다라는 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목소리 작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달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똑같다라는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AI처럼 컴퓨터처럼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면 전달돼요? 제 마음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내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런 뭐 간단하게 지금 설명 드렸지만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해봐야겠다라고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혹시나 체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하시면서 더 좋은 전달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인데요. 교육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쁜 시간에 피곤하실 때 와주셔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서비스에 반영해 주시고 어르신들 앞에서 행동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교육이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위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뽑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또 하나 더 소개해야 하는 거 있는데 일단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